안녕하세요.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고유상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FDM 기술을 사용하는 F770과 F190, 370CR 및 선택적 흡수융합 기술인 SAF 기술을 적용하는 H350에서 새롭게 출시된 재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6월을 지나며 새롭게 출시된 재료는 F770에서 다양한 색상의 ASA 재료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합 소재 필라멘트를 출력할 수 있는 F370, F190CR에 뜯어내는 서포트인 서브 4000B가 나일론 CF10에 적용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로 생산성이 좋은 적층 제조 기술인 SAF H350에서는 나일론 12 재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럼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770은 가로, 세로, 높이 1m, 60cm, 60cm의 대형 파트를 매우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장비가 F770 장비인데요. F770은 당사 FDM 포트폴리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반영하여 내놓았습니다. 대형 사이즈의 파트를 안정적으로 출력하는 가성비 좋은 장비로 인정받아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팔린 장비입니다. 기존 SLA 기술로는 제작하기 어려웠던 높은 물성의 대형 파트를 안정적으로 제작하여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0일 이상 걸리는 작업에도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로 화면에 보시는 대형 파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재료는 기존에 제공한 ABS 블랙과 ASA 아이보리 색상에 더하여 ASA 흰색, 빨강, 노랑, 파랑, 검정, 회색의 5가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여전히 물에 녹이는 서포트는 모든 필라멘트에 대하여 지원을 하여 어떠한 복잡한 형상이라도 제약 없이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양한 색상의 ASA 필라멘트 재료를 출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ASA 필라멘트가 가진 우수한 UV 안정성과 내구성 때문입니다. ASA는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폴리머 이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외용 ABS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ABS와 유사한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며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플라스틱의 열화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아웃도어 도구를 만드는 자동차, 스포츠용품을 만드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신율 시험 결과 1000시간이 지나도 연신율의 감퇴율이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SA 컬러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도색이나 페인팅 등의 후처리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부품을 식별하는 용도나 위험 부품이나 주의 부품을 표시하는 용도, 백색 가전의 대형 흰색 프로토타입 파트라든가 다양한 식별 용도의 파트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색상이 포함된 프로토타입을 단색이 아닌 컬러풀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그 등을 제작할 때도 검정색으로만 제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명확한 적색, 노란색 등의 색상으로 파트를 제작할 수 있어 타 부품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대리 부품을 ASA를 가지고 제작한 사례입니다. 제조 현장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 생산기술 엔지니어는 양산 픽스된 파트를 빠르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항상 설계와 양산 준비가 함께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디자인한 파트를 만드는데 오래 소요되는 금형이라든가 가공의 준비 시간 때문입니다. 양산 준비를 위해 제조 라인을 최적화하기 위해 작업자 교육을 위해 필요한 대리 부품을 바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 부품, 파트를 만드는데 다양한 색상을 적용해 식별되도록 활용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재료는 복합 소재를 출력하는 F190, F370CR에서 출력하는 나일론 CF10용 뜯어내는 서포트입니다. 기존에는 나일론 CF10으로 제작된 파트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호와 헬리코일 봉을 제작하게 되면 오버행이 있는 곳에는 흰색의 수용성 서포트가 생기게 됩니다. 수용성 서포트는 복잡한 형상 제작에 좋고 작업자가 서포트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 좋은 점이 있지만 성격이 급하거나 또 빠르게 파트를 사용하고 싶은 그런 고객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몇 시간까지 좀 녹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서포트 제거 시간을 단축하고 싶거나 얇고 긴 파트를 제작할 때 사진에서 보듯이 발생할 수 있는 나일론 파트의 휨이라든가 그리고 알칼리 수용액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친환경 작업장의 경우에는 바로 떼어내는 서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브 4000B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한 것에 대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효성 검사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25, 75, 50mm의 T자형 모델을 설계하여서 실제로 서포트가 잘 떼어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T자형 방향, 45도 방향 등으로 서포트가 만들어지도록 하여 제작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안쪽에 내부 포켓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해당 포켓이 있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매우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이는 기존의 서포트를 녹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해서 단 10분 이내, 몇 분 이내에 다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모든 필라멘트 가운데 흡습성이 매우 좋은 나일론의 경우 소재와 서포트 모두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파트 품질이 보시는 것처럼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 후 밀폐 비닐 혹은 습기 차단 장치인 데시케이터 등의 재료를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 필라멘트로 제작한 파트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70도 정도로 데워진 오븐에 필라멘트를 넣어 수분을 좀 빼내는 그런 후처리를 하게 되면 출력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350에서 출시된 PA12 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만든 PA11 재료는 연선과 넷 충격성이 높아서 보철, 보조기, 기계 부품 등에 활용되고 있고 파우더 제작에 PA12 파우더 대비 75%나 더 낮은 CO2 배출에 기여하는 PA11은 친환경 및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PA12 재료는 이미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의 SLS와 MJF 기술에서 오래전부터 폭넓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파우더입니다. 이미 PBF 시장 재료의 70%는 PA12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저렴하고 치수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제작되는 파트의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토타입에서부터 기계 부품 및 최종 부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AM파워 2022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PA12 재료의 성장이 26년까지 거의 2배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 범위와 고객이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 H350에서 두 번째 지원 재료로 PA12를 내놓게 된 것은 바로 가장 많은 고객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수 정확도가 높은 재료를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품당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비용 효익이 뛰어난 그런 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표는 네스팅 밀도와 함께 가능한 파우더 회생 비율입니다. 리프레시 레이트는 한 번 파트를 제작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규 파우더와 사용한 파우더의 혼합 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신규 파우더의 혼합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폐파우더 및 사용한 폐파우더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기존 기술과 사프 기술의 큰 차별화점입니다. 사용한 파우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장비 내의 열로 인해 폴리머 파우더의 열화로 출력 품질과 물성이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사프의 경우에는 네스팅 밀도를 30%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열화에 의한 폐파우더 발생이 없습니다. 재료별 부품 특성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PA12 같은 경우에는 강성과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하우징, 커버처럼 간섭과 끼워 맞춤이 필요한 파트들이라든가 힘이 적은 평평한 파트, 대형 부품의 정확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PA12 재료로 제작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PA11의 경우에는 바이오 소재에서 제작된 친환경 폴리머이기 때문에 CO2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또 뛰어난 충격 저항과 연성, 강도를 활용해서 내충격성이 높아야 하는 스포츠 용품, 의료 보조기 등에 활용하시면 적합합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PBF 기술에서 제작된 파트들 중 위와 같이 평평한 파트들은 냉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디자인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린 사례이고 PA11로 제작됐을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PA12로 제작한 평평한 파트는 PA11 대비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플랫한 것이 아니므로 디틀링과 휨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딥팜을 통해 어, 내부, 외부의 리브를 보강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강성이라든가 치수 정확도, 파트당 제작 단가 면에서는 PA12가 적합합니다. 강도라든가 연성, 그리고 바이오 소스 재료로 친환경이 중요한 파트일 경우에는 PA11이 적합합니다. 두 폴리머 차이로 인한 치수 정밀도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00mm 파트를 제작한다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PA11은 XYG 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3mm의 공차를 가지는 반면에 PA12로 제작된 파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0.2mm의 공차를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H350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산업기계라든가 출력 서비스 등을 산업기계 부품 또 출력 서비스 등을 할 때에 가질 수 있는 5가지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A12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파트당 코스트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PBF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SLS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거의 50%의 폐파우더가 발생을 하고 또 다른 MJF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열화에 의한 폐파우더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프 기술은 이런 폐기물 파우더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낮은 서비스 비용과 운영 비용입니다. 장기적으로 출력 서비스를 하게 된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운영비가 아니라 매우 낮은 운영비로 활용하실 수 있어서 ROI를 빨리 뽑아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열 소모량도 매우 적습니다. 열 소모량이 적다는 것은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전력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PA12를 활용할 경우에는 좀 더 인쇄 정확도가 높고 정밀한 파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사항들 외에도 저희 재료에 대한 데이터 시트라든가 또 MSDS, 기타 장비에 관한 그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사항들에 있어서는 stratasys.com의 서포트
메뉴 탭에 서포트 센터로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스트라타시스 어플리케이션 팀 혹은 스트라타시스 마케팅 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